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폐, 이란의 리알화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돈이면 테헤란 시내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시장에 나가 빵 한 덩이를 사려면 가방 가득 이 지폐를 담아가야 합니다. 화폐가 아니라 사실상 종이 쪼가리가 된 거죠. 최근 국제뉴스 보셨나요? 미군의 전략 폭격기가 중동 근처로 전진 배치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란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시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가 제2의 마두로가 되는 것 아니냐, 미국이 결국 공습 버튼을 누르는 것 아니냐라고요. 도대체 중동의 맹주였던 이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불길은 왜 우리 주머니 사정까지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뜨겁고도 차가운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테헤란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는 34살 엔지니어 파르하드 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파르하드 씨는 이란 내에서 상위 10%에 드는 엘리트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코딩을 하죠. 그런데 퇴근길 마트에 들른 그의 표정은 늘 어둡습니다. 어제 10만 리알이었던 우유 가격이 오늘 보니 12만 리알로 뛰어 있거든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파르하드 씨는 최근 친구들과 모이면 이런 농담을 한다고 해요. 우리 이러다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 아냐? 라고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기억하시죠?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경제 정책과 독재로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게 만든 인물입니다. 지금 이란의 젊은 세대들은 하메네이의 얼굴에서 마두로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파르하드 씨를 더 공포로 몰아넣는 건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소리, 그리고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미국의 공습 가능성입니다. 미국이 정말 우리를 공격할까? 만약 전쟁이 나면 내 직장은,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공포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르하드 씨가 겪는 이 혼란은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란의 국경이 흔들리는 순간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요동치고 당장 우리가 내일 아침 넣을 기름값부터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란을 이토록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란의 속살을 한번 파헤쳐보죠. 왜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이란을 보며 제2의 베네수엘라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걸까요? 단순히 물가가 비싸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뿌리 깊고 치명적인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란의 겉모습, 즉 1단계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란의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부 발표일 뿐이죠. 테헤란 재래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이미 100%를 상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르하드 씨 같은 직장인들이 한 달 내내 꼬박 일해서 받는 월급이 고기 몇 킬로그램 사면 끝나는 수준이에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포퓰리즘과 화폐 남발로 나라를 망쳤다면 하메네이의 이란은 고립된 자급자족이라는 환상에 빠져 경제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단계, 대중이 몰랐던 진짜 구조적 문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란 경제를 망가뜨린 건 단순히 미국의 제재 때문만이 아니에요. 바로 혁명수비대 IRGC라고 불리는 거대 권력 집단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이란 내 건설, 통신, 석유 유통, 심지어 수입 통관까지 장악하고 있는 국가 위의 국가예요. 이란 전체 GDP의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가 이들의 손을 거칩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쟁이 있어야 할 시장을 군부가 꽉 쥐고 있으니 혁신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세금도 안 내고 감사도 안 받는 이들이 막대한 부를 독점하는 동안 국가 기관 산업인 석유시설은 노후화되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기름을 파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정유시설이 고장나서 오히려 휘발유를 수입해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메네이가 직면한 마두로식 몰락의 실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국은 왜 지금 이 시점에 공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가? 단순히 핵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란 내부의 권력 지형이 40년 만에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85세의 고령인 하메네이는 지금 자신의 아들 모즈탑에게 권력을 물려주려는 이른바 권력 세습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란 내부에서도 반발이 엄청나요. 우리가 왕정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세습이냐 라는 분노가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는 겁니다. 미국이 만약 공습을 감행한다면 그 타깃은 명확합니다. 이란의 핵시설도 중요하지만 혁명수비대의 자금줄이 되는 주요 유전시설과 항만입니다. 너희가 국민들을 굶기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권력의 기반을 부숴버리겠다는 메시지죠. 이건 단순한 물리적 타격이 아니라 하메네이 체제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전략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차라리 전쟁이 나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극한 상황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이스라엘의 움직임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주저할 때 먼저 방아쇠를 당겨서 미국을 전쟁터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써왔죠.
최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활동이 테헤란 한복판까지 침투해 들어간 것 보셨나요? 이건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는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하메네이가 구석에 몰리면 꺼내들 수밖에 없는 최후의 도발, 그리고 그 도발이 여러분의 계좌 잔고를 어떻게 깎아먹을지 그 무서운 시나리오를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즉 우리의 지갑과 직결된 미래 시나리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공포는 내일 기름값이 얼마가 될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이란 사태는 단순히 주유소 가격표가 바뀌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란이 쥐고 있는 최후의 카드,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동의 거대한 바다에서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3cm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길목입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3분의 1, 그리고 우리가 쓰는 천연가스의 상당량이 바로 이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이란은 예전부터 코너에 몰릴 때마다 이 길목을 틀어막겠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여왔죠. 만약 미국의 공습이 시작되고 이란이 실제로 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거나 선박을 공격한다면 그건 단순히 중동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선전포고가 됩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기름값이 서너 배씩 뛰면서 전 세계가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죠. 만약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심지어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겐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시나리오죠.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물류비가 뛰고, 물류비가 뛰면 우리가 매일 먹는 라면, 빵, 채소 가격이 도미노처럼 오르게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든 고물가 시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혼돈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공포는 곧 돈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전쟁의 기운이 감돌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역시 금과 달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믿을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도망치자는 심리죠. 실제로 최근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에는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또한 K방산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불안해질수록 무기 구매를 늘리게 되고 성능 좋고 납기 빠른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이죠. 역설적이게도 누군가의 위기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여기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이란 내부의 변화입니다. 만약 하메네이가 정말 제2의 마두로가 되어 정권이 붕괴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혼란이 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란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다시 세계 경제로 편입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8,500만 명의 인구와 막대한 자원을 가진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온다면 전 세계 에너지 지형 자체가 완전히 재편될 테니까요.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테헤란의 엔지니어 파르하드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는 지금도 밤잠을 설치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전쟁의 폭음이 들릴지 아니면 기적 같은 평화의 소식이 들릴지 말이죠. 파르하드 씨가 겪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독재가 시장을 질식시킬 때 그 대가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이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메네이는 과연 마두로의 뒤를 따를까요? 아니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까요? 확실한 건 지금 이란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불꽃은 전 세계 공급망을 태울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중동의 질서를 만드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뉴스를 보며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네 라며 채널을 돌려선 안 됩니다. 그 전쟁의 불길이 내 통장 잔고를 어떻게 갉아먹을지 혹은 내가 어떤 안전자산으로 내 가족을 지켜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통찰력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공습이 정말 현실화될까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며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 지갑을 지키는 경제 공부, 경제초등학교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 뒤편의 진짜 돈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